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 차윤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2회 관련돼서 선생님 학습 영상, TCC 영상 하나를 지금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실무 강의를 선생님 나중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오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점에 주의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후반부로 감에 따라서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들을 하잖아요. 지금 매달 학원이나 학교에서 지금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같은 걸 보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사설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모의고사랑은 수능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그냥 어떤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배워갈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좀 가볍게 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혼동을 해서 학생들이 내가 가볍게 봐도 되는 부분을 잘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극심하게 성적을 보고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걸 준비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항 배제, 그 다음에 난이도의 어떤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오히려 선생님들보다도 더더욱더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모의고사가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나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배제, 킬러 문항 예시 문항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평가원의 의도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직접적인 킬러 문항 배제를 발표하기 이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7월 학력평가를 봤을 때는 그대로인데요. 7월 학력평가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기 자체가 이미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진짜 중요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과 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지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의 상태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가원 모의고사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걸 함부로 예측해서 보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X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더더욱 더 중요한 거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만든 모의고사가 실전하고도 비슷하겠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그날부터 며칠 사이에 최종 검수를 맞춰가지고 평가원 이제 모의고사를, 파이널 모의고사를 최대한 빠르게 발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때 기다렸다가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준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 수능 플러스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었던 약간의 그 미세한 변화, 이거를 토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투스 그 재수생들이 보는 매달 보는 그 모의고사 있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7월 이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까지는 작년 수능하고 비슷해요. 올해 6월 달 뭐 살짝 반영을 했지만, 근데 8월 모의고사부터는 그 킬러 배제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20이나 30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심플합니다. 그리고 쌤이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모의고사는 30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28번이 가장 어려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미적, 기하, 확통 전부 다 28번이 30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된 모의고사가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9월 달이나 수능에서 그렇게 될 것이냐 하면 이게 모르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가 아예 미분의 활용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번 문제가 미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22번 문제에서 갑자기 수열 문제나 그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나왔던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의 토대로 킬러를 배제한다는 그 일부 주제만 반영을 해서 만든 문제로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량을 막 지나치게 높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모의고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한다 이 정도. 근데 훨씬 중요한 건 내가 구멍난 개념이 없는 거, 기출 분석이 됐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9월 평가원 전에는 모의고사보다는 이런 점에 착안을 하시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가 있냐면 그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거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 그 변화가 수능까지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이것도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특정 문항을 너무 많이 틀렸거나 또는 난이도를 쉽게 내려고 했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난이도 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수능에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마 9월 평가 모의고사가 뭐 킬러 문항 배제가 되는 걸 반영해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 학생이 조심해야 돼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 그럼 학생들이 생각보다 문제 쉽게 나오네? 그러면 수능까지 좀 편하고 쉽게 공부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 안 되겠네. 약간 양념을 뿌려서 난이도 조절을 해야겠다고 평가원은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9월 평가 너무 쉬우니까 수능까지 너무 쉬울 줄 알고 이제 공부를 약간 느슨하게 해버릴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선생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그 후에 모의고사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 놓고 봤을 때는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반영한 문항 배치, 난이도 조정 이런 것들을 토대로 9월 평가 이후의 내용들을 더 의미 있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쌤도 그에 맞춰서 실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 오히려 좀 시간이 부족한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건 후반부 파이널 상태 말하는 거예요. 한 9월달 이후에 할 것도 많고 수학도 양도 많지만 다른 과목도 문제고 점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집중해서 공부를 해.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씩 수학 모의고사 한 해분을 시중에 있는 거 싹 다 구해가지고 풀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랬을 때 모의고사만 공부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강의나 다른 교재에서 배워갈 게 있습니다. 모의고사는요 30문제밖에 안 되잖아. 수원, 수투, 선택 과목.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만 풀면은 그 중요한 것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은 약간 로테이션 되면서 중요한 것도 나오지만 지엽적인 것들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엽적이거나 좀 중요도가 떨어진 형태들을 준비를 아예 못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엔제 문제들, 쌤 같은 경우는 샤샤 교재가 엔제 교재거든요. 이런 교재들을 함께 공부한다라든지 기출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출 문제를 함께 같이 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일주일 중에 모의고사를 뭐 9월 달에는 한 해분 정도 풀어본다.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복습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주말 정도에 하루 시간을 재가지고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거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6일은 이런 거, 하루 정도는 모의고사. 그런데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반. 그 다음에 11월 달 수능 직전에는 뭐 이게 뭐 8대2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오케이지만 이것만 속된 말로 몰빵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모의고사가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 100분 동안 초반, 중반, 후반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다룰 것인지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나오려면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실수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뭐 3점짜리 먼저 풀 건지 선택 과목 먼저 풀 건지 문항 순서대로 풀 건지 이런 순서들 수준에 따른 순서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모의고사 맞고 틀리고 점수 잘 받으면 만세 못 받으면 눈물 후루룩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배워갈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 나중에 모의고사 강의 진행하면서 OT라든지 이런 운영 이론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실무 이렇게 연습해라.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지금 한 달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내가 한두 번 더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배워갈 건 이런 거고 오히려 점수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진짜 9월 달 이후에
아까 말했던 킬러 문항 배제가 반영된 모의고사를 토대로 만든 모의고사 선생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멘탈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입시는 상대평가예요. 시험이 쉬워도 나한테만 쉽지 않고요. 어려워도 나한테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라도 나한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가 됐어. 나만 배제가 되니? 아니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막 5문제씩 나왔어. 나한테만 불리하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나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예를 들면. 또는 예전처럼 교육부에서는 킬러 문항 안 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낸 것 같아. 나한테 극심하게 불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쌤 믿고 여러분 앞만 보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잘한 정보들을 모아서 무언가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TCC 영상이라든지 강의에 녹여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질문 답변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쌤은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